오늘은 한 남자가 가졌던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위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 바로 미셸 페리인데요. 그의 범죄는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 문장 하나가 미셸 페리라는 인물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모순이죠. 모두가 좋아하고 신뢰했던 그 얼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 있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로몽의 사디스트라고 불렸던 미셸 페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국제적인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이중성이 있어요. 밖에서는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폭력적인 환상으로 가득 찬 괴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평범함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럼 페리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수법을 보면요, 이게 그냥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고 또 조직적이었거든요. 그의 범행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밤에 혼자 히치하이킹을 하는 10대 소년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친절한 사람인 척 다가가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끔찍한 고문을 저질렀죠. 범행의 마지막은 항상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시신을 불태워서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리의 범죄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활동 반경이었죠. 그는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여기 그의 범죄 행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스위스,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까지. 페리는 말 그대로 국경을 방패 삼아서 여러 나라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는 바로 이 허점을 악용해서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포의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그의 심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정상성의 가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리의 겉과 속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군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억압된 욕망과 끔찍한 폭력적 환상이 뒤엉켜 있었던 거죠. 결국 그의 성욕은 폭력과 분리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게 끔찍한 살인 충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숨긴 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조직적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공감 능력은 없지만 사회 규범을 학습해서 정상인처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범죄 행각에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경찰의 대단한 수사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한 용감한 피해자가 살아남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1987년 4월 페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공격을 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강에 버려졌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죽은 척 연기를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소년 한 명의 생존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생존자의 증언은 그야말로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됐어요. 그는 페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고 그가 몰던 푸조 504라는 차량 정보까지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페리의 가족이 그 몽타주를 보고 평소 그의 이상한 행적을 의심해서 직접 경찰에 제보를 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정상성의 가면을 벗겨버린 순간이었죠. 이렇게 한 생존자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페리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현대 유럽 범죄사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페리는 1987년 5월 1일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고요. 1989년에 최소 5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페리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를 절대로 풀어주지 마시오. 자기 안에 있는 위험한 충동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2002년과 2009년에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셸 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저 평범한 얼굴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을 과연 우리는 제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악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얼굴로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